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을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준을 강화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남은 1주택에 대해서 2023년부터는 취득 시점이 아닌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장특공제의 보유 거주 기간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바람대로 시장이 움직일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하는데 소득세법 개정안, 특히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예, 기존에 이제 당론으로 정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론으로 정한 거는 기존에 9억부터 비과세였는데 네. 12억부터 비과세를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시장에 거래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강화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네. 현재는 이제 해당 주택 취득 시점부터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되는데 네. 이제는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훨씬 불리해진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경우도 이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하고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40% 있었습니다. 네. 거주 기간에 관한 것들은 40% 그대로 인정하지만은 보유 기간 공제율 같은 경우에는 5억에서 15억까지 구간을 나누어 가지고 15억 초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로 기존에 비해서 이제 30% 포인트가 좀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제 제도를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양도세 혜택을 줄이는 것은 이거는 네. 이 법이 통과된 2023년 이후에 시행되는 거죠?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죠? 이번에 좀 늦춰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후부터 이렇게 이제 그 장기 보유 공제 같은 것들이 변경이 되는데 특히 이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또 신규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장기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 같은 것들은 강화된 규제를 받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시장에서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 장특공제를 다주택 기간은 제외를 하고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적용한다면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량 자체가 시장에 너무 나오지 않는 게 아니냐. 이 물량이 좀 나와준다면은 시장 안정화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내년까지 물량이 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하고 이제 비수도권의 차이가 되겠는데, 예.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양도 차익 규모가 수도권이나 서울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40% 포인트까지 인정하는 것은 과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억 초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40%에서 10%로 30% 포인트나 줄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023년 전에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이게 메시지 같은데 네. 정부의 바람대로 매도에 나설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일부의 경우에는 이제 하는 경우가 있긴 있겠지만은 정부 기대대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대선 국면에 접어들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 분석이 후보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내년 대선에 양도세 인하를 들고 나오는 야당 주자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자는 시각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똑똘똘한 한 채라는 현상이 지금까지 시장 교란을 상당히 많이 시켰는데 그런 교란 현상은 또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는데 과연 더불어민주당 의도대로 될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이제 법이 시행돼 봐야 되겠는데 사실 임대차 3법도 정부와 여당의 기대와 달리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현 시점에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해법이 있다면 어떤 걸 제시할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작년 여름에 통과된 임대차 입법 때문에 교란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 물량을 좀 늘리고 그리고 전세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단기적 대책을 찾는 게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양도세 부담 때문에 시장에 물량을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네. 뭐 한시적이라도 시장에 물량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뭐 과거로 좀 돌린다라든가 그렇게 한다면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3기 신도시라든가 공공주도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 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내년에 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권자들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지자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만큼 이제 그 정부 중앙정부 주도하에 그 사업을 따라가느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것들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차질 없이 시행된다는 시그널을 계속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세를 좀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게 좋겠다는 게 교수님의 제언이신데 지금 예. 여당, 정부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시장의 얘기를 듣질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 시장 분위기를 보더라도 최근에 양도세를 올림에 따라서 뭐 물량이 동결되는 효과가 나타나서 오히려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팔고자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만 낮춰준다면은 물량이 풀리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적어도 뭐 5에서 10% 정도까지는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양도세 특별 공개 혜택 논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